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사회초년생인 동생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퇴사했고 지금은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저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에게는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로 위로를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었던 건 당연해. 그 일을 트라우마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넌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주는 치유의 힘, 당신이 옳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말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당신의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상사에게 욕을 하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때 행동에는 분명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즉 화가 났다는 감정 자체는 옳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참을성이 없어. 감정 조절 좀 해. 이렇게 마음까지 부정당하면 사람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인정입니다. 그 말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입니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행동이 잘못됐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마음은 옳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공감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공감 능력이 떨어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혜신 박사 자신도 3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공감의 핵심 원칙. 첫째, 세상사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군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서 누가 승진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은 다릅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 정말 속상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주목합니다. 둘째, 감정에 집중합니다. 공감의 대상은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불안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공감입니다. 셋째, 마음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누군가 나 지금 화가 나라고 했을 때 왜 화를 내? 라고 물을 수는 있어도 화내는 게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영역에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감정이 옳다고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나 옳지만 마음에 따른 행동까지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고 옳습니다. 하지만 화를 폭력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정하고 행동은 조절하는 게 건강한 감정 관리입니다. 진정한 위로의 말.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은 확실한 내 편 인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입니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지금 힘든 것이 당연해.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행동과 말로 인해 너는 뭔가를 배웠어. 다음에 더 쉽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넌 강해. 이것이 공감의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넌 강한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공감 실천하기. 지금 마음이 어때? 정혜신 박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강력할까요? 상황을 묻지 않고 마음을 묻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상황을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어때? 는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로 인해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이 질문의 힘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상대방의 고통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는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고 확인해줍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억눌렀던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를 공감하기.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항상 옳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감은 배우는 건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말은 타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포함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옳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느낄 만한 감정입니다. 자기 공감의 핵심은 내가 나의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적어도 나만큼은 나의 편이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나는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때? 타인에게 물었던 질문을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해주세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경계 세우기. 자기 보호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혜신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공감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들어보셨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남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가 먼저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의 감정을 대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건강한 경계입니다. 나는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를 지지하고 싶어. 이게 건강한 공감입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곁에서 정혜신 박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곁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단 한 사람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면 사람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최소 생존 단위는 2사람. 물리적으로는 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2사람입니다. 나와 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땠지?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인정하세요. 나는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그게 당연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옳아.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강해질 필요도,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상황을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의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줍시다. 당신이 옳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